누르고. 자, 봅시다. 답. 그럼 요거 답. 아, 신지 아까 올린 게 답인가? 네. 음, 자, 서원이, 서원이 답 줘봐. 저 보냈는데? 그래? 잠깐만. 신지, 서원이는 은혜 34, 36 보낸 거지? 이문구의 유자소설. 네, 둘 다 보냈어요. 그거랑 그 뒤에 거. 어, 이게 누구야? 신지는 두 번째 거 안 했어? 네. 자, 보자. 자, 유자소전, 문제를 보면, 음,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그죠? 어, 이제 내용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추론해야 돼, 근데 이게.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A, B 문제, 보면서, 구조에 대한 문제죠. 그죠? 구조. 그 다음에 36번은, 자, 감상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 또, 내용과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죠. 자, 자,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맞는 시절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고 울긋불긋 비단 잉어를 풀어놓았다. 비단 잉어는 화려한 깃이 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자, 슬기 눈을 떴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밖의 몸값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비단인 거, 이제 이 총수, 부잣집이 이제 뭡니까? 비단인 거, 자기들 관상용에 엄청난 돈을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진 자의 어떤, 뭐랄까, 행포 정도는 아니지만, 가진 자가 가지는 어떤 그러한 비판, 음, 아주 어, 사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A.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 간디 그려.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80만 원 쓱 주고 가져왔다. 이 시대니까, 아, 한 2, 300만 원 한다는 거죠. 지금이야 뭐 이렇게 쉽게 구하지만 옛날에는 수입해서 와야 돼. 그 회사 직원 봉급 수준을 모르기는 나의 월급으로 계산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하는 값이다. 야, 이 당시에는 뭐 3년 4개월이면은 월급이 만 원도 안 되는 만 원, 2만 원 이 정도 되는 그지? 자, 웬 놈의 잉어가 사람보단 비싸다냐? 내가 기가 막혀 두렁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면 그려. 베데넨벤도 베토벤이라나 뭘 하나 틀어주면 그 가락구대로 따라서 하고 차에 코 풀고 싶어 차이콥스키라나 뭐래나를 틀어주면 또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좌우간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없는 순전 딴따라 고기님께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어서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에,
그 집에서 처음 바꾸면 A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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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A를 기억해 두고 자 그런데 그 비단 잉어들이 이제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가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옇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 깸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된 거냐? 한동안 넋이 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묻는 말이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유자. 지금 이게 시점이 뭐예요? 어, 지금 이제 3인칭이죠? 관찰자인지 전지적인지 모르겠네. 예. 자, 글쎄요. 아마 밤새 곧불이 들었던 캡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유자가 비유해서 비판하면서 은근슬쩍 떠는 거죠. 유자는 불어 딴청을 하였다.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가 되는 것처럼 화풀이하려 들은 것이었다. 그는 비가상에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 와서 살라니 여러 가지로다 객고가 쌓여서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그 이제 뭐 사는 삶의 느낌이죠. 느낌이 안 좋았을 테고 환경이 안 좋았을 테고 이런 얘기죠. 그런 데다가 부르스로 지루박이고 가락을 트는 대로 디립다 쳐댔으니까 가로에서 몸살까지 까도 다소 있었을 테고 비꼬는 거죠 유자가. 본래 받들어 키우던 새끼들일수록 다다 탈이 나는 많은 법이니께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전직 작가 시점에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배참은 꾸지람을 듣고 화풀이 하는 걸 얘기하죠. 하는 말이다. 저 말 같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불상을 따는 일로 총수의 미움을 사게 된 유자는 총수의 개는존수자를 쫓겨나 회사에 속한 차량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맡는다. 자,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것은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가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비탈진 산 꼭대기 더댕이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방사를 하는 축이 많았고 아마 60년대 같아요.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에 그 운전자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벌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르몬이와 단칸 새방에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리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 옛날에는 이제 쌀을 한 가마씩 못 사니까 봉지에다가 이렇게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서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점이 허다한 것이었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 사고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서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된 것이다.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 두 포대 팔아주고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다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옅을 수 있는 한계였다. 이제 할 수 있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유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속이 깊은 사람이야. 자, 그는 쌀가게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가게 가서 연탄 100장을 가게로 쳐 올려서 비 안 적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에 나서 골목으로 빠져나와도 보면 늘 무엇인가 빠뜨리고 오는 것은 개운치 않았다. 그는 비탈길에 다 내려와서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했다. 한 동네 초입에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 부엌에 간정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사장도 아닌데, 그죠? 운전수들, 또 스페어 운전수들,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계약직이죠. 그 사람들을 다 챙기는 거야. 비는 그거고,
A는 쭉 보니까 이제 비판적인 것이 있죠. 이렇게 비유를 통해 비판적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35번을 봅시다. 35번. 자, A와 B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 A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 A 대화는 없죠? A가 대화가 있어요. 근데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B는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B, 여기 있죠? 그래서 그는 주머니를 털고 그 사람들을 다 내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B는 그렇게 시점에서 등장인물 행동과 심리를 어, 서술하고 있다. 행동과 심리, 행동, 그죠? 그리고 어, 어, 심리, 그죠? 뭔가 아주 빠진 것 같다. 그랬어. 그래서 답은 2번. 네. 둘 다 맞았네? 2번, 2번. A, B는 모두 현재와 과거 시간을 교차. 이건 아니고, A, B 모두 해상 아니고, 그죠? 35번에 2번. 둘 다 맞았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만날 얼간하여 엮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 연하 사는 탓에 밥상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을 것 같지 않아 하는 지역이 나오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까지도 듯이 어떤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두름을 개 안답게 고양이 안답게 야무지게 매달아 주면서 옛날엔 개와 고양이가 이제 먹고 치우니까 벅의 제후, 겨우 지랑 간장밖에 없음에 배비고 수제비고 건건이가 있으면야 넘어가지요. 탐불에 거 자시든 뱁솥에 쪄 자시든 하면 생긴 건 오죽잖아도 내인내 입맛에 그냥 자셔도 만할규. 자,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거니 하고 멀건으로 쳐다보던 높아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 그가 골목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를 적시고 적셔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유자란 사람, 그러니까 앞에는 유자를 통해서 총수를 비판하고, 그치? 허례허식과 자기밖에 모르는, 그죠? 그런 비판하고, 뒤에는 유자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모습이 다 이 장면에 나오죠. 자, 34번. 일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는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알고 있었다. 나, 자, 여기 나가 누구일까요? 나, 여기 나가 나왔나?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에, 말이랑 80만 원인데, 봉급 수준 모르기에 여기 나오네. 나의 월급으로. 수준은 모르기에, 모르죠. 모른다고 나왔네. 예, 나왔죠. 노파는 반찬거리, 마련을 하기 위해 유자의 도움을 청했다. 예, 그런 적이 없어요. 유자가 가서 도와준 거지. 자, 그 다음에 스페 운전수들은 그들의 자제 여부 관계없이 대체로 벌이가 좋지 않았죠. 가난했기 때문에 가서 도와줬겠죠. 총수는 비단잉어 죽은 이유에 대해 유자의 대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아, 그죠? 총수는 음, 비단잉어 죽은 이유의 유자의 대답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래서 때려치라 그러죠. 유자는 그룹 내 동료 운전수들의 교통사고 처리할 때 적당한 주의를 치는 경우가 있었다. 처리할 때 적당히 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당히 주의를 취하진 않았죠. 해반의 가해자 운전수율이 마비증이 자는 것, 그렇게 가해자가 그 동료 운전수라 팔이 들이붓는 식의 적당 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답은 예, 4번이 되겠네.
오케이. 다 맞았고, 마지막 4번 봅시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돼 적절치 않은 것. 유자소조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전의 형식, 일대기. 응? 우리가 뭐, 영웅들 이야기할 때 이제 전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의 일대기나 그 이야기라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자, 어, 전의 형식을 빌려 전통적 삶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려고 했다. 또한 지역 방언과 익사스러운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체를 사용하고 인간적 도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평면적 인물을 통해 산업화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 가치관과 인간 소외 문제를 들춰내고 있다. 자, 이 작품은 양심적이고 인정미 넘치는 주인공의 삶을 조명하며 산업화 속에 사라지고 있는 전통적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힌트가 되죠? 자, 그러면은 틀린 거 1번. 자, 유자가 사용하는 방어 의사스러운 표현을 통해 소속적인 느낌과 인물에 대한 정감을 주고 있지. 그죠? 맞죠? 자, 유자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인정미 넘치는 모습을 통해 인간적 도리 실천. 그죠? 맞고. 자, 유자의 얽힌 일을 소개하면서 그가 한 일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의 형식을 빌려온 것. 그치? 예, 전의 형식이라고 했죠. 총수의 사치화 형식에 대해 유자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통해 산업화시된 물질주의 가치관에 대해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음. 맞네. 총수의, 그죠? 어. 총수와 운전수에서 교통사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처지가 바뀌어 나서야 인간성 회복하는 유자의 평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총수의 운전수에서 교통사고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처지로 바뀌고 나서야 인간성, 아니죠. 이 사람이 이미 그 전부터 그런 거죠. 그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4번이라고 했네. 답은 5번. 그죠? 틀린 거 찾는 거죠. 예. 4번 맞아요. 사치 허영심에 대해 유자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통해 자, 산업화 시대 물질주의 가치가 되는 문제. 그죠? 예. 그래서 뭐야? 여기서 앞에서 보면은 유자한테 물어봤을 때 되게 벨벨 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에 35번에는 5번이 되겠다. 자, 하나씩 틀렸네. 자, 그럼 유자소전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문구의 유자소전입니다. 이문구 유자소전. 자, 세태소설, 실명소설, 진짜 실제 이름을 썼나 봐요. 유자. 전기적, 그러니까 이제 일대기야. 여기서 잠깐만, 공유를 안 했죠. 쏘리. 자, 그래서, 어, 뭐냐면, 여기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는 거예요, 일대기. 네, 전기. 일대기. 풍자, 비판이 들어있죠? 예, 비판적, 해학적. 1970년대네. 자, 1인칭 관찰사 시점과 전유 작가 시점. 뒤에는 전유 작가 시점이 나오고 앞에는 나가 나왔으니까, 그죠? 앞에 나가 나왔죠. 그러니까 1인칭 혼용됐어, 혼용. 그죠? 혼용돼서 쓰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빠진 현대사회 비판하고 있죠, 앞쪽에. 전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통을 계승함,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그죠? 향토적 정서가 드러났다. 자, 전체 줄거리 한번 봅시다. 어, 작가인 나에게 유재필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 유씨네. 그는 매사에 생각 있고 고든 성품을 지녔으며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나는 그를 성인군자 대하는 기분으로 유자라고 부른다. 자, 이 자자가 이제 옛날에는 스승이라는 뜻도 있거든. 왜 공자, 맹자 하잖아요. 이 자가 그냥 아들 자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이 자자가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스승님. 유자라 부른다. 유자는 특유의 부침성과 눈썰미로 학교에서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졸업 후에는 선거운동원과 의원 비서관 등을 지내다가 제대한 후 총수의 집에서 운전기사로 지내게 된다. 하지만 유자는 총수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절정 결과 총수에게 쫓겨난 유자는 그룹 소속 차량의 모든 교통사고 처리하는 노선 상무가 되는데 그곳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산다. 또 말년에 종합병원 원무실장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6.29 선언 때 시위를 하다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사표를 내놓은 간암으로 생을 마감한다. 6.29 선언? 시대가 완전 복잡한데. 오케이. 자, 나는 이 글의 서술자이자 지은이인 작가 이문구 자신, 유재피, 유자는 나의 30년 지기 친구, 비록 배우지 못하였으나 천연덕스럽게 숙기 좋은 성격을 지녔으며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장인 정신을 겸비한 인물로 강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표현한다. 총수 사람보다 값 나가는 잉어에 더 가치를 두는 사치심이 강하고 위선적인 인물이다. 가진 것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없이 여기는데 거만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자, 이 작품이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소설로 이런 실명소설도 있군요. 마치 수필과도 같은 인상을 준다. 여러분 이문구의 대표작이 있죠. 대표작이 간촌수필이라고 있어요. 간촌수필. 그 간촌수필도 소설이야. 이문구의 대표작 간촌수필이 있어. 이 간촌이라고 하는 동네, 이 간촌이라고 하는 동네 이야기를 썼어, 그냥.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써. 그래서 왜 수필이라 했냐, 소설인데 왜 수필이라 했냐? 소설처럼 어떤 그 픽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수필 같은 논픽션이야, 그대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간촌수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문구의 간촌수필,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요것보다 사실 이문구는 간촌수필이 더 유명하죠. 서술단 특유의 걸쭉한 입담으로 힘겨운 시대를 당당히 살아간 의로운 인물의 일대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작품은 제목대로 유시성을 가진 사람의 일대기 중의 일부이다. 인물의 평생 행적을 기록한 전의 형식을 빌려온 점이나 사투를 사용해 향토적 정서를 강화한 점, 그리고 희극적 상황을 실설정과 사건 전개 등을 전통적인 서사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자라는 인물은 다소 정근대적인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사치성심과 이기심에 젖어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자세를 풍자하고 있다. 특히 풍자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작가는 구체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생활어와 향토색 짙은 방언식을 살려 쓰고 언어 유희, 반어 대조 등 표현 기법 효과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물질을 우선시하는 현대 세태를 비꼬고 있다. 우리 홍길동전 할 때 전이야. 전의 양식을 활용하는 의도. 저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서술하면서 여기에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여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가의 전통적인 전의 양식을 계승하여 유제풀이라는 인물을 삶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제 교훈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재필이라고 하는 사람 실존 인물이죠. 이런 실존 인물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고 자, 유자소설 서술 방식. 자, 이 작품은 요건 좀 할 게 많네. 그죠? 가장 큰 특징은 서술 방식 독특합니다. 충청도 특유의 사투리 더불어 유자의 계층과 그가 살아온 길을 보여주는 적당한 비속어, 그리고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 등 적절하게 아우러져 다른 소설과 다른 맛깔스러운, 그죠? 약간 그냥 어떤 우리가 현대 소설이 가지고 있는 뭐 내면 심리라든지 평가라든지 뭐 이런 기교를 빼고 그대로. 그래서 방언의 효과, 소속적인 그 정감과 사실성, 현장성을 획득하고 주인공에 대한 친근감을 유발합니다. 비속어, 주인공에 속한 계층과 그들 처지를 전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풍자와 비판 효과를 냅니다. 전지적인 서술자 위치에서 작가의 생각을 직접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등장인물을 논평하면서 독자와 함께 조롱하고 풍자합니다. 유자소설의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 웃음 유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어리석거나 뭔가 부족한 듯한 인물이 나와서 하는 말과 행동 등은 그 자체로 웃음을 유발한다. 이 작품의 유자는 바로 그런 인물이다. 또한 유자의 대조적인 부정적인 인물 총수는 말장난을 통해
희화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유자는 능청스럽게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표현하면서 동정적 웃음이야. 해학적 요소야. 해학은 웃음이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있는 거야. 해학. 그러니까 해학과 풍자 둘 다 비판적이고 하고 둘 다 웃음이 있어요. 예, 둘 다. 그런 웃음이 있는데 하나는 따뜻한 웃음이야. 음. 그리고 하나는 비판적 웃음. 이런 두 가지 웃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총수, 허영과 위선에 가득 찬 총수를 비과 표현하면서 비판적 웃음을 유발한다. 그래서 풍자적 요소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오늘 벌써 시간이 지났네. 이제 두 개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어, 우리 금요일이죠. 어, 이게 지금 금요일 9시지. 아, 맞아, 맞아. 내가 수학 그때 애들 공부한 애들 수학을 하니까 상관없고 그렇게 자 금요일 날 요 다음 거랑 오늘 내가 주는 거 두 개 그러니까 소설 두 덩어리를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은 그리고 힌지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국어 시간 국어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국어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매일매일 해줘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그죠?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화작 이렇게 하여튼 뭐 두 챕터, 세 챕터 이상 매일매일 풀고 일주일에 하나씩 전체 모의고사 풀고. 3월 모의고사 언제야? 20 며칠일걸요? 3월 모의고사 중요해. 3월 모의고사도 3월 24일 화요일이네. 응? 3월 24일 화요일. 네. 하여튼 3월 모의고사 수능 본다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음.